이제 앨론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스킬링 형님은 저는 회계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내일 CFO를 보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꾼 특집이면 뭐니 해도 첫 번째 회사는 앨론이죠. 앨론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앨론이라는 회사는 사실 이 두 회사가 합쳐진 회사예요. 적대적 인수합병을 피하려고 합병을 한 건데 합병한 회사가 앨론이거든요. 이 대표님이 됐는데 몇 달 만에 쫓겨나고 휴스턴 내추럴 가스의 대표로 있던 우리 레이 형님이 대표로 등극하게 되십니다. 우리 이 레이 아저씨는 에너지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고 싶었었나 봐요. 도매를 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 하는 회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진짜 많이 벌어요. 그래서 에너지 하는 회사들의 거의 꿈 같은 존재인데 이 트레이딩은 이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많은 물량을 이 사람의 신용으로 중간에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이 신용이 되게 중요한 이슈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규모로서는 이 트레이딩을 하기 힘든데 이 레이도 이제 휴스턴 내추럴 가스에서 트레이딩을 꿈꾸고 있다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니까 요 합치고 나서는 파이프라인 쪽에서 전 세계 2위 회사까지 됐거든요. 이렇게 커지고 나니까 이제 트레이딩을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물량이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짓을 했냐면 이제 외국에 이제 M.야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트레이딩을 했어요. 이거 말고 뭐 다른 회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M.야스가 myS거든요. 이게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뭐 개 뭐 요런 느낌. 예, 뭐 레이도 이제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외부에서 사람을 한 명 데려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앨론의 전설이 시작되죠.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은 이 맥켄지, 이 컨설팅 회사 되게 유명한 회사죠. 맥켄지에서 제프리 스킬링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표로 앉으시고 이제 우리 레이 형님은 이제 회장으로 올라가시죠. 앨론이 그동안 트레이딩을 많이 못했던 이유가 부채가 엄청 많았거든요. 부채가 한 5조, 6조 막 이렇게 있었어요. 신뢰가 중심인 트레이딩 업계에서 부채가 이렇게 많으면 누가 얘한테 맡기겠어요. 우리 스킬링이 갖고 있던 가장 큰 스킬 중에 하나가 이 부채를 없애는 스킬이었어요. 앨론에 이렇게 자회사를 만들고요. 자회사한테 부채를 줘요. 그럼 부채가 없어져요. 희한하죠? 이게 희한한데 왜 그러냐면 혹시 이게 연결 재무제표와 개별 재무제표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거를 좀 이해하실 텐데 연결 재무제표는 내 밑에 있는 애들이 다 내 지분율만큼 들어오잖아요. 내 재무제표 안으로. 근데 개별 재무제표 안에서는 투자 원금으로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개별 재무제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회사들한테 다 골고루 나눠주고 나니까 우리 모 회사는 부채가 없는 거야. 이 부채를 없애면서 우리 레이 형님께서 그렇게 꿈꾸시던 트레이딩 사업부가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부채만 없어서 승승장구를 했냐? 그건 아니에요. 앨론은 앨론 온라인을 오픈해요. 야, 이게 아마 1999년 말이에요. IT 버블이 한창인 이 시기에 앨론 온라인, 이게 게임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에너지 트레이딩을 하는 마켓플레이스. 괜찮죠? 근데 수수료가 없어.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 앨론 온라인은 대박이 나요. 얼마나 대박이 나냐면 하루에 앨론 온라인에서 거래된 매출이 3에서 4빌리언이라고 하거든요. 아마존이나 이런 다른 회사들이 IT 버블을 맞으면서 주가가 빠질 때도 앨론 온라인은 잘 됐었어요. 뉴스에서도 앨론 온라인은 실제로 하루에 몇 조씩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IT 버블이 아니다. 이게 IT의 미래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잘 됐었어요. 그래서 1996년에서 2001년 동안 무려 6년 동안 앨론은 포춘에서 선정된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뽑혔어요. 그 정도로 앨론은 당시에 어마어마했어요. 되게 전설적인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인터뷰냐? 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뽑은 이 포춘에 있는 맥클레인이라는 기자님이 우리 제프리 스킬링 대표님한테 이제 앨론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스킬링 형님은
저는 회계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내일 CFO를 보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냐고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대표님한테 이 기자분이 이제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앨런 온라인으로 거래도 많이 되고 이제 트레이딩도 많이 하고 있고 알겠는데, 그러면 돈은 이제 어떻게 벌고 있나요? 왜냐면 앨런 온라인은 무료잖아요, 무료. 아무리 거래가 많이 있어도 수수료가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대표님의 답변이, 나는 회계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이제 내일 CFO를 보내서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고, 실제로 다음날 CFO를 포춘으로 보냈대요. 요런 전설적인 인터뷰와 함께 앨런은 서서히 바닥으로 꺼지기 시작하죠. 앨런이 망한 건 너무 당연히 아실 거고, 앨런이 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많은 사람이 꼽는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부채를 자회사로 다 옮기는 이 회계로 앨런이 망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몇 개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요것도 있었어. 마크 투 마켓 어카운팅이라는 아주 새로운 회계 방법. 자기는 회계를 모른다고 해놓고 진짜 전 세계에서 처음 회계 방법을 선보여요. 뭐냐면 엔론과 A라는 회사가 예를 들면 5년 동안, 이제 에너지 회사니까 5년 동안 에너지 뭐를 이제 앨런이 수송해주겠다 이런 계약을 맺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한 1조 원어치를 수송해주겠다. 그리고 앨런은 여기서 수수료로 20%를 5년 동안 나눠 갖는 이런 계약을 맺어요. 그럼 앨런은 5년 동안 2천억의 이익을 남기게 될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5년 동안 남기게 될 거니까 1년에 400억씩 계상이 되는 게 일반적인 회계예요. 일반적인 회계인데, 이 마크 투 마켓 어카운팅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계약을 한 그 시점에 바로 이익 2천억을 장부에 계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혁신적인 거거든요. 이 계약도 이 사람이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이 계약은 끝까지 완료됐다라는 가정으로 내가 벌을 수 있는 모든 매출과 모든 이익을 그해 회계장부에 다 기록을 하는 되게 새로운 형태의 회계 방법을 도입을 해요. 이게 사실 망한 진짜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당시 앨런의 회계가 너무 괜찮았거든요. 앨런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때가 물론 이때부터 앨런 온라인을 오픈하면서 IT 버블과 함께 올라간 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올라가는 이 내내 회계적으로도 이 성장을 다 받쳐줬어요.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따져 봤을 때, 단순히 앨런 온라인 때문에 IT 버블이 아니라 얘네는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갔냐 라고 보면, 그냥 계약을 하는 모든 시점에 미래에 있는 매출과 이익을 다 땡겨왔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예요. 게다가 이 앨런 온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여기는 수수료가 무료였거든요. 수수료가 무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이 당사자가 꼭 앨런을 거쳐야만 했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앨런 온라인은 수수료가 0이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다 달려드는데, 이 가운데 이 직접 거래를 하는 마켓플레이스가 아니고요, 앨런에서 이거를 다 사다가 실시간으로 다시 파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앨런이 가운데서 다 사서 다 파는 형태로 수수료 0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익은 0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은, 이 모든 거래가 다 매출로 잡히는 거죠. 게다가 이 계약을 하는 모든 시점에서 얘네가 앞으로 거래를 하기로 한 모든 매출을 다 현재 가치로 계속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그래서 앨런 온라인이 성장한 이때 단순히 IT 버블이 아니었고요, 회계적으로도 엄청나게 탄탄하게 올라갔어요. 지금은 이제 이거 마크 투 마켓을 못 써요. 이건 법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이 회계 재무제표에 계산이 돼 있다고
모든 매출이 다 매출이 아니고요. 모든 이익이 다 이익이 아닌 거예요. 이 회계와 실제 사업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앨런 온라인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재무제표에 매출과 이익을 본 사람들은요, 이 올라가는 모든 시점에서 앨런은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만큼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하니까. 매출이 2000년도에 1999년도에 막 40조 이랬다니까요. 60조 80조 이랬어요. 이때 시가총액이 한 100조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그거에 맞춰서 올라갔다니까요. 이때가 40조인데 매출이. 그래서 단순히 부채를 자회사로 둔 거는, 이거는 그냥 이 앨런이 트레이딩 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었고요. 회사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 회계와 앨런 온라인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인터넷 회사가 합쳐져서 닷컴 버블로 앨런은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실 앨런은 회계로 쓰러졌지만 실제로 이 닷컴 버블에는 회계 조작이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회계 조작이 원래 많았어요. 근데 이 닷컴 버블의 그 많은 회계 조작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제대로 회계 조작을 한 사례로서 앨런인 거예요. 닷컴 버블 붕괴와 함께 사람들이 앨런 온라인을 쓰지 않으면서 미래에 땡겨왔던 매출마저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을 회계적으로 돌려막기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앨런은 꼬이다가 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앨런 온라인은 진짜 괜찮았어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거의 뭐 시카고 원자재 거래소 이런 느낌을 하나의 트레이딩 회사가 이 마켓플레이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앨런 온라인이 정말 잘 됐다면 이건 진짜 아마존처럼 클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2100개가 넘는 원자재가 전부 다 앨런 온라인에서 거래가 됐고요. 엄청난 성장률로 이 플랫폼이 진짜 잘 됐는데 너무 아깝긴 아까워요. 근데 앨런 온라인에서 본 것처럼 앨런 온라인은 사실 매출을 많이 잡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익 같은 건 어떻게 잡냐 라고 하면, 사실 앨런은 그래서 앨런 온라인 이외에 다른 데서 이 이익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도 여기 있고 뭐 LA도 여기 있고 막 이렇죠. 미국에서 가장 큰 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클 거예요. 경제 규모가 제가 알기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과점을 하고 있던 전력 공급 회사가 있었어요. 퍼시픽 가스 앤드 엘렉트로닉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캘리포니아는 전력이 수요보다 공급이 2배 이상 많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력 공급 회사의 이익이 엄청 낮았대요. 근데 진짜 몇 개 안 되는 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그런 주인데, 앨런이 이제 우리 스킬링 형님이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앨런에서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인수를 하자마자 갑자기 캘리포니아에서 얘네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던 도시들이 정전이 엄청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데모도 하고 난리 났는데, 이제 왜 정전이 갑자기 이제 계속 자주 일어났냐라고 보니까, 우리 스킬링 형님이 여기에 전기비를 높이려고 사람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그 순간 이 전기를 이 옆에 있는 자기 자회사들한테 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자회사들은 생산을 많이 안 하고 이 전기를 가져다 쓰고, 캘리포니아는 전기가 없잖아요. 생산한 걸 다 옆으로 넘겼으니까 정전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급량이 2배인데 공급이 얼마 안 된다, 이거 수요가 갑자기 너무 늘어났다, 이렇게 뻥치면서 전기비를 엄청나게 올렸대요. 전기를 밖으로 몰래 자회사로 빼고 여기는 전기비를 높이고, 일석이조죠. 진짜 이 스킬링 형님은 진짜 혁신적이에요. 뭐 니콜라 밀기꾼 정도는 비교도 안 돼. 그리고 앨런은 터지게 되죠. 앨런이 아까 그 회계 부정을 했던 그 아서 앤더슨이라는 회계회사와 같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이제 같이 재판에 갔고요. 우리 스킬링 형님은 12년을 살았고 레이 형님은 20년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20년 복역하기 직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도 고인이 되셨어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레이는 좀 억울했다. 사실 스킬링이 한 건데 우리 레이는 그렇게까지 회계를 잘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회장이었고 더 높은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년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스킬링 형님은 이제 12년을 사시고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사회로 다시 진출하셨어요. 멋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건 뭐냐면 그는 우리 스킬링 형님은 다시 에너지 비즈니스로 돌아오는 걸 꿈꾸고 있어요. 야, 나는 사실 이 뉴스를 봤을 때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소름이 돋았어. 어떤 벤처인지는 안 알려졌는데 그가 이 프리즌에서 감옥에서 되게 고민한 소프트웨어 벤처래요. 에너지 소프트웨어 벤처면 이게 엔론 온라인이 괜찮아서 이제 뭐 엔론 모바일 같은 느낌으로 뭔가 내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다음 사업도 한번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엔론과 함께 가장 망가진 회사가 있죠.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4개를 가리켜서 4대 회계법인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이 아서 앤더슨이라는 5개가 합쳐져서 5대 회계법인이었어요. 엔론의 회계 조작을 우리 아서 앤더슨 형님께서 같이 도와주시면서 아서 앤더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사실 아서 앤더슨은 그 전에도 그 전년도에도 회계 부정이 있었어요. 아서 앤더슨은 2조의 거짓 이익을 계상하는 이런 회계 조작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되게 큰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적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 회계 부정으로 좀 몇 번 시달리던 회사이긴 했어요. 근데 이 엔론을 맞아서 사라졌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억울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억울한 사람은 이분이 창업자거든요. 아서 앤더슨. 아서 앤더슨 창업자가 이분인데 이분이 진짜 제일 억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분은 이 5대 회계법인 중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회계법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이유가 이분이 이 회계법인을 만들면서 되게 신뢰와 이 인티그리티, 이걸 뭐라고 하지? 도덕성, 신뢰와 도덕성을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서 앤더슨이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신뢰가 높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회계법인을 만들고 회계법인이 큰 회사들의 회계 부정을 도와주면서 아서 앤더슨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은 회계에서 아예 회계 부정의 대명사 같은 이름으로 됐죠. 그래서 여기서의 교훈은 뭐냐?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짓지 말자. 여기서의 교훈은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지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 회사는 나는 게 한계가 있는데 회사는 계속 가잖아요. 이 뒷사람이 내 이름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 이름으로 회사를 지으면 내 이름이 욕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교훈을 남기셨어요. 네.